2024년 V리그 여자부 판도를 뒤흔들 빅매치로 주목받았던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경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IBK에게는 치욕적인 대역전패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한때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던 IBK는 풀세트 접전 끝에 2월 3일의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음을 코트 위에서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세트 스코어 2대1로 승기를 잡았던 경기 중후반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이소영 이탈 후 지속되어 온 시스템 붕괴와 정신력 해체라는 기존의 위기가 정점에 달했음을 확인시켜준 끔찍한 기록이었다. 이날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IBK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정관장의 이선우였다. 그녀는 무려 28득점을 폭발시키며 승패를 뒤바꾼 미친 듯한 원맨쇼를 펼쳤다. 이선우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경기가 끝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코트 위에서 선수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던 김호철 감독의 경로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IBK의 처참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부 IBK의 희망 고문 불안했던 초반 우세와 정관장의 수비 반격 불안한 출발. 서브 범실에 기댄 한 세트 승리 경기는 IBK의 우세로 시작되는 희망 고문의 형태를 띠었다. 한 세트 IBK는 정관장 선수들의 잦은 서브 범실이라는 행운을 발판 삼아 불안하지만 근소한 리드를 지켜나갔다. IBK의 공격수들은 간간히 터지는 날카로운 공격으로 득점을 올렸고 결국 25대23으로 한 세트를 선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 순간 IBK 팬들은 드디어 팀이 회복하는가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을지 모르나 실상은 레시브 불안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위에 세워진 불안한 승리였다. 이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레시브 불안정은 이미 한 세트부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IBK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상대의 자멸에 의존한 것이었다. 세터는 낮은 레시브 효율 속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코트 위 선수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둔탁했고 주포 이소영의 부재가 남긴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은 언제든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정관장 수비라인 가동과 2세트의 역전 2세트가 되자 상황은 정관장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정관장은 한 세트의 잔실수를 줄이고 리시브를 안정화하는 데 성공하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특히 정관장의 블로킹 라인이 IBK의 공격 옵션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IBK가 주로 잔네트와 몇몇 국내 선수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이자 정관장의 미들 블로커들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IBK의 공격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선우의 득점포가 가동되기 시작했고 정관장은 25대22 승리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1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 시점부터 IBK 선수들의 눈빛에서 미세하게 불안감과 초조함이 감지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관장 선수들의 높아진 사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후 롤러코스터 3세트 1월 8일 참사와 잔네트의 존재감 제로 김호철 감독의 분노를 유발한 1월 8일 스타트 가장 극적인 장면은 3세트 초반에 연출되었다. 정관장이 마치 잠에서 깬 듯 초반부터 1대8이라는 믿기 힘든 점수차로 IBK를 몰아붙였다. 이는 IBK 선수단의 경기 초반 집중력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였다. 리시브는 연이어 흔들렸고 세터와 공격수 간의 토스 미스가 반복되었으며 수비 위치 선정은 혼란스러웠다. 이 충격적인 스타트에 정관장의 고희진 감독은 코트 밖에서 극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선수들에게 맹렬한 질책을 쏟아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IBK가 아닌 정관장의 정신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되었다. 신입 방예림의 활약과 베테랑의 부재 정관장은 이선우와 더불어 신입 방예림이 활약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썼다.
방해림은 노련미는 부족할지언정 코트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활력을 불어넣었고 젊은 에너지를 통해 팀의 추격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3세트의 승자는 아이러니하게도 IBK였다. 정관장이 초반에 기세를 잊지 못하고 범실을 저지르는 사이 IBK는 간신히 집중력을 회복하여 25대 22로 승리,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 나갔다. 이 승리는 IBK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정관장의 자체 범실 비율이 높았던 덕분이었다. 외국인 용병 vs 국내 에이스. 잔네트의 존재감 제로. 문제는 IBK의 승리 공식이 지극히 불안정했다는 점이다. 이날 IBK의 외국인 용병인 잔네트는 기대 이하의 찬물 같은 플레이로 일관하며 코트 위에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녀의 공격 성공률은 용병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비 가담 역시 미미했다. 외국인 선수의 역할은 공격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국내 선수들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인데 잔네트의 부진은 국내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고 잔네트의 낮은 효율성은 이선우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IBK가 왜 이기기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는 곧 다가올 체력과 집중력 고갈의 결정적인 전조였다. 3부 이선 우에 미친 원맨쇼 IBK 자멸의 서막과 시스템 붕괴 4세트. 이선우 동무대와 IBK 리시버 라인의 기능 정지. 경기 흐름은 4세트에서 완전히 정관장 쪽으로 넘어갔다. 이 4세트는 명실상부 이선우의 동무대이자 IBK의 처절한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선우는 4세트에서만 무려 7득점을 쓸어 담으며 IBK의 코트를 유린했다. 그녀의 스파이크는 IBK의 리시버 라인을 사정없이 뚫어냈고 블로커들은 그녀의 타이밍과 파워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 이선우는 단순히 강타만 날린 것이 아니라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정교함과 상대의 블로킹을 이용하는 영리한 플레이까지 선보이며 IBK 수비진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시켰다. 4세트 중반부터 IBK 선수들은 급격한 체력 저하와 집중력 상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IBK는 이선우의 맹공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특히 리시버 라인은 완전히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공이 제대로 세터에게 연결되지 못하고 코트 구석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세터는 끊임없이 공을 쫓아다니며 불안정한 자세로 토스를 해야만 했다. 이는 공격수들이 정상적인 각도와 타이밍으로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공격 성공률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 IBK의 자멸 멘탈 붕괴가 낳은 연속 범실. IBK의 붕괴는 이선우의 공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더욱 가속화되었다. 선수들은 긴장감 속에서 연속 범실을 저지르며 스스로 점수를 헌납했다. 서브 범실, 공격 아웃, 네트 터치 등 기본적인 실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IBK는 완전히 자멸 모드에 들어섰다. 4세트 스코어 25대 19로 정관장이 승리했을 때 이미 IBK의 코트 위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의 문제가 아닌 멘탈 붕괴와 시스템 붕괴, 가결합하여 낳은 참사였다. 4부 5세트 비극, 감독의 공개적 질책과 리더십 논란의 증폭. 운명의 5세트. 승부는 이미 기세에서 갈렸다. 4세트를 압도적으로 가져가며 완전히 불이 붙은 정관장은 초반부터 IBK를 맹렬히 압박했다. 이선우의 기세는 5세트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정관장은 강력한 서브와 조직적인 블로킹으로 IBK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꺾어버렸다. IBK 선수들은 5세트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영혼 없는 인형들처럼 코트 위를 배회하는 듯 했으며 리시버 라인은 여전히 흔들렸고 공격은 힘없이 네트에 걸리거나 밖으로 벗어났다. 특히 승부처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들이 공을 회피하는 듯한
소극적인 몸짓을 보이며 팬들에게 이른바 협 의혹을 재점화시켰다. 결국 IBK는 5세트마저 12대 15로 내주며 다 이긴 경기를 3대2 대역전패로 마무리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았다. 경로하는 김호철 감독, 억압적 리더십 논란의 증폭과 윤리적 문제. 경기가 끝난 직후 IBK의 사령탑인 김호철 감독의 분노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선수들을 향해 "이게 프로가 맞나? 당장 코트에서 나가!" 라는 격앙된 고함을 내질렀다. 김 감독은 지난 경기 후의 패배주의적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선수들에게 극도의 공개적인 질책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렸다. 김 감독의 분노가 이해되면서도 그의 억압적 리더십이 선수들의 소극적 태도와 멘탈 붕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프로 선수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심한 질책은 심리적 위축을 가중시키고 이는 다음 경기에서 더욱 몸을 사리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선수들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코트 위에서 자유롭고 과감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고 결국 체력이 고갈되는 클러치 상황에서 자멸을 선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호철 감독의 "당장 나가!" 라는 분노의 외침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시스템 붕괴에 대한 감독 자신의 무력감과 분열된 팀 조직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명이었으며 이는 프로스포츠 지도자의 윤리적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승 후보라는 시즌 초의 수식어는 이제 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번 3대2 대역전패는 IBK 기업은행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이 패배는 단순히 주포 이소영의 부재 때문이라고만 돌릴 수 없다. 이는 무능한 용병의 역할 부재,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 및 멘탈 고갈, 그리고 김호철 감독의 억압적 코칭 스타일이 낳은 복합적인 결과이다. IBK는 이선우라는 단 한 명의 선수에게 팀 전체가 무너지며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끈기와 정신력마저 상실했음을 증명했다. 팬들은 이선우의 미친 원맨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IBK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IBK 구단은 이제 김호철 감독의 사퇴 요구라는 폭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IBK가 명문 구단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낡고 억압적인 리더십을 청산하고 전문적인 멘탈 코칭 시스템을 도입하며 팀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뿐이다.